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오미주 시간입니다. 오미주 시간인데 미주은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부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오미주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요. 제 와이프죠. 오미주님께서 하루에 한 가지 뉴스를 저와 함께 선정해서요. 직접 번역하고 자막 작업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식의 오미주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미주은과 함께 헤드라인을 먼저 쭉 살펴보고 나서요. 그날의 오미주로 넘어가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미주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을 반영한 거고요. 현지 뉴스를 번역하고 자막 작업만 하는 거는 좀 성의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뉴스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미국 시장에는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뉴스를 접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헤드라인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그날 가장 중요한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오미주님이 준비하신 그날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식으로 순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제가 매일매일 이 방송에 좀 개입이 돼야 되고요. 시간적인 압박을 좀 느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취한 방식은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1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15분 동안 점심을 빨리 먹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짧지만 중요한 내용을 압축시켜서 한 15분 만에 녹화를 마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분이 남았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간단한 편집 작업을 통해서 영상을 완성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집에 제가 할애할 시간이 조금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최소화하니까요. 만약에 편집이 조금 캐주얼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주은의 본 방송은 일주일에 최소 2회씩 계속 진행됩니다. 주중에 1회 그리고 주말 1회가 방송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9개월 동안 진행된 방식대로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주식 종목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주식 종목 분석의 시간을 미주은 본방송을 통해서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3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많지는 않겠죠. 주말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이 닫았었으니까요. 먼저 그 S&P 500 그리고 다우, 나스닥의 퓨처즈를 살펴보겠습니다. 퓨처즈라는 것은요, 이제 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좀 그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오늘 주가의 흐름이 어떨지 우리가 대강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S&P 500의 퓨처는 지금 0.04% 하락했고요. 거의 뭐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다우 퓨처즈는 플러스 0.11% 조금 상승하고 있네요. 나스닥 퓨처즈는요 마이너스 0.15%입니다. 약간 주춤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시킹 알파에 들어가서 트렌딩 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 알파에서는요 트렌딩 뉴스라는 무료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날 가장 핫한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를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읽어보고 해석하고 또 한번 그 나름대로 의미를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가질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 트렌딩 뉴스 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Bitcoin pulls back on report of coming India ban. 보시면 인디아 밴은 금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디아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조금 더 읽어볼게요. A senior Indian official tells Reuters the government is set to propose a law making it illegal to mine, trade, or even hold private cryptocurrencies. 인디아의 그 오피셜, 가버먼트 오피셜이 로이터 통신에 얘기를 해줬는데요. 인디아 정부가, 그러니까 인도 정부죠. 지금 그 크립토 커런시, 즉 가상 화폐를 채굴한다든지 아니면 거래한다든지 보유하는 것까지도 불법으로 지금 만들 법안을 프로포즈 할 것이다, 제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도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커런시가 지금 불법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The bill would reportedly give those holding cryptocurrencies like Bitcoin 6 months to liquidate or else begin to face fines. 그러니까 이 법안은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그 보유자들은 6개월 동안 현금화 시켜야 되고요. 만약에 6개월 후에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The officials are confident about passage of the ban given the sizable majority in parliament for Prime Minister Narendra Modi's government.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이 금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회의 다수가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인디아에서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좀 파급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다른 나라 쪽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 쪽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한때 이제 6만 달러 넘게 올라갔던 비트코인이요, 조금 떨어져서 58,500까지 지금 떨어진 건데요,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스펙 관한 뉴스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Specs are catching the attention of short sellers. 스펙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컴퍼니잖아요. 이렇게 그 합병할 회사를 찾아서 돈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이 스펙들이 지금 숏셀러들은 뭐냐면요, 공매도꾼들을 얘기합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 스펙이 지금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hottest growth areas on Wall Street,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ies, is becoming a target for short sellers, WSJ reports. In fact, the dollar value of bearish bets against shares of SPACs has more than tripled to about 2.7 billion from 724 million at the start of the year, according to data from S3 Partners. 지금 월가에서 가장 핫한 굉장히 뜨거운 주식들이 그 스펙이다. 스펙은 여기 보시면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거든요. 이 스펙 주식 굉장히 핫한데요, 이 핫한 스펙 주식들이 공매도꾼들의 타겟이 되고 있다고 WSJ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연초만 해도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724밀리언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금액은요, 2.7 빌리언 정도가 공매도 물량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공매도가 거의 3배 이상 단 2개월, 3개월 만이죠. 3개월 만에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잠깐 보시면요, 해석만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꽤 보입니다. 보시면은 소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부해봤죠. 미주은의 그 주식 분석 시간에 함께 공부한 종목인데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의 19%가 지금 공매도꾼들한테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최근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CCIV죠. 처칠 캐피탈 코퍼레이션. 이거는 그 루시드 모터즈라는 기업과 합병을 앞두고 있는 스펙입니다. 이 스펙 같은 경우는요, 3월달 들어서, 그러니까 단 2주 만에 그 공매도 물량이 2배 정도로 늘어났다. 2배 이상 늘어난 거네요. more than double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스펙 주식이 많이 들어가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요, 사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파이라든지 그 루시드 모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별다른 확신 없이 그냥 남들이 사기 때문에 산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볼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페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는 페드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A small Fed tilt might be just enough for stocks. Sector Watch. 무슨 말이냐면요, 그 페드가 조금만 말을 잘 해주면 주식 시장에는 충분할 것 같다. 이런 기사 제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볼까요? The Nasdaq 100 closed higher for the week despite a big jump in long-term rates on Friday.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주만 띄어서 보면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그냥 괜찮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시면요, 10year 트레저리 일드니까 10년 그 국채의 금리가 지금 1.62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1.62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과연 1.65 정도의 지금 그 저항선이 있는 것 같아요. 실링이니까 지금 그 저항선이 있는데 이걸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거기서 다시 내려올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있는 건 이번 주에 마련되어 있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OMC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지원책을 내려줄지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잖아요. 보시면은 The FOMC will hold a two-day meeting starting Tuesday and Fed Chief Jerome Powell will hold his press conference on Wednesday. FOMC가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미팅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요, 이 미팅 후에 프레스 컨퍼런스니까 기자회견이 잡혀 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과연 제롬 포웰 의장이 어떠한 내용을 마켓에 던져주냐에 따라서 마켓이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떠한 기자회견 내용이 나올지가 향후 주가의 흐름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수요일까지 좀 기다리고 나서 추가 투자금을 또 늘지 말지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서머타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지금 한국은 서머타임이 없어졌죠. 미국은 아직도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하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여태까지 계속 시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됐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월부터 지금 데일라이트 세이빙 모드가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제 1시간 먼저 열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 먼저 당겨졌으니까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기사는 뭐냐면요, 2007년부터 S&P 500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0.24% 정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그 월요일 날은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 월요일 날은 0.03% 정도 떨어지는 게 월요일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서머타임이 끝나는 주에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월요일 날은 0.24%니까 평소보다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날이다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미신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트라이프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스트라이프 기억하시죠? 예전에 데이브리랑 인터뷰 영상 진행할 때 데이브가 가장 강추하던 그 주식의 이름이 스트라이프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Stripe valuation is said to be 95 billion in latest funding round. 올해 아마 상장을 할 것 같은데요. IPO 상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펀딩 라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그 자금을 모으잖아요. 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모여진 돈의 규모가, 자금의 규모가요, 무려 95빌리언입니다. 굉장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이러다가 이제 스트라이프 상장할 때쯤 되면 너무 비싸서 우리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까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비슷한 예로 스노우플레이크가 있었잖아요. 스노우플레이크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비싸게 지금 주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처럼 기업은 너무너무 좋은데 앞으로 전망은 너무 밝은 그런 좋은 기업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프리미엄이 붙어지게 되면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장이 스트라이프의 상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오미주의 영상에 앞서서 준비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요, 제가 한 15분 정도 헤드라인을 쭉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지난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이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 보시고요, 어떠한 점이 좋았고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좀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하니까 약간 변형을 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참고해서 내일 방송부터 조금 수정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오늘 하던 방식으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오미주님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he first major coronavirus outbreak happened last February on board the Diamond Princess in Japan. 700 people were infected and 9 ultimately died as passengers were left stranded on board for weeks on end. A year later, most cruise lines are still docked, while many of their crews waited out at sea. Captain Kate McHugh has been on board this Celebrity Edge ship for a total of 320 days off the coast of the Bahamas. A lot of times I get the question, how come you don't just dock the ship and everybody go home? And the reason why is because if you rest, you rust. So we're all here maintaining the ship. We went from a crew of 1,320. Currently, we're 107 on board. The job losses have added up. More than 50% of U.S. jobs tied to the cruise industry have been lost. Despite the suspension, loyal cruise travelers are eager to get back on board. Review site Cruise Critics saw a more than 55% increase in cruise shoppers in the first 2 months of 2021. What you're seeing is enthusiasm about the pace of the vaccine coming out. But the $150 billion industry is making changes. COVID testing on board, required temperature checks, the beloved buffet no longer self-serve, and sailings will be much shorter, at least in the beginning. A lot of them have their own islands in the Bahamas, which are essentially a bubble where they can control the vaccinations, they can control the testing, and naturally we're going to need Mexico. The vaccine could be what ultimately gets the cruise lines back to sea. Royal Caribbean and Norwegian now requiring the crew to be fully vaccinated. But here's the question, will they require passengers to be vaccinated as well? The industry is still deciding. Shep? Shepard Smith here. Thanks for watching CNBC on YouTube.